태아보험 30세 만기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출생 후 기준 월 35,370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설계안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보험료로 정말 충분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필수 특약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특약들을 어떻게 넣어야 이렇게 가성비 있게 태아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보험선생입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까지 모두 끝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과하게 넣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태아보험을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상담해 드리고 있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시는 30세 만기 추천 설계한 영상을 기준으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10주차 기준으로 출생 후 보험료는 35,370원입니다. 일반 보험과 태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신 10주차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출생 전 보험료는 65,570원입니다. 동일한 특약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비교를 하실 때는 출생 전 보험료보다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들 중에서도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 신체에 3%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를 가장 넓은 범위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 후유장애 특약을 추가하기보단 이 특약 하나로 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했거나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안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면제 대상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전부 면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 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약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치아파절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치아파절은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치아의 골절을 의미하고 실금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치아파절이 생기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특약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을 추가로 구성을 하면 치아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 발생 시 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화상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이 쏟아지거나 정수기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한여름에는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마찰이나 열기로 인해서 화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화상진단 특약은 꼭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구성한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특약도 심한 화상으로 인한 큰 사고를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특약입니다.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에 해당할 경우 보장하는 특약인데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면서도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함께 구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로 인해 입원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입원 일당 특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상해와 관련해서는 가장 범위가 넓은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일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일당은 이 특약 하나만 구성하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활동량이 훨씬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사고나 입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꼭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담을 넘다가 다쳐서 상처를 꿰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특약은 그런 사고로 인해 흉터가 남고 이후 흉터 성형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생긴 흉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흉터 제거는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때 각종 수술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상해 수술 관련 특약 중에서는 가장 상해 개념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해에 해당하는 골절 수술, 화상 수술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수술 특약을 구성을 하셨다면 별도로 골절 수술이다, 화상 수술 특약까지 추가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큰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해 수술 1에서 5종 특약을 추가로 구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해 관련된 특약들이었고 이제부터는 질병 관련 특약들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과 같은 구조로 가입금액의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장애 지급률 3%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태아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같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는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해 두셔야 하는 핵심 특약입니다. 암 진단 특약은 따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특약일 겁니다. 암 진단 특약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도 꼭 필요한 특약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아백혈병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아백혈병 역시 암 진단 특약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최대한 충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암 진단 특약 외에 다발성 소아암 진단 특약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백혈병은 고해감에 해당되다 보니 기본 암 진단 특약 외에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재진단암 진단 특약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진단암 진단 특약은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을 2년마다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소아백혈병처럼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질환들에 대비하는데 의미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특약은 뇌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 특약과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을 함께 구성하는 이유는 최근 많이 언급되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받았을 때 각 특약에서 가입 금액의 20%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각각 2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각 특약에서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뇌졸중 진단 특약과 뇌혈관 질환 진단 특약을 함께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중복 구성은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흔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뇌출혈 리스크를 조금 더 강화해서 대비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관련 진단 특약은 보통 허혈심장질환 진단 특약, 심혈관 질환 진단 특약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심혈관 질환 진단 특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맥까지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보장 금액이 보통 5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보험료 효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세 만기 태아보험 기준으로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을 생각을 했을 때 허혈심장질환 진단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아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로 진단받았을 때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특약은 암으로 진단받은 이후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즉, 암 진단 특약과는 별개로 실제 치료 과정에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만 준비하는 것보다 이런 치료 특약까지 함께 구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양성 뇌종양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뇌종양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악성으로 확인되면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을 통해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에 대한 대비도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소화기 심장질환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그리고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소화기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태아보험에서 함께 준비를 해두시면 의미가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특약은 보험료 부담이 큰 편은 아니지만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즉,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구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특약은 태아기관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뇌성마비는 리스크가 큰 질환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특약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22주 이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특약이라 부담이 있으시다면 1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결국 작은 위험보다는 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최대한 충분하게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에서 30일, 1에서 180일 특약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한 날부터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실제 청구율이 높은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 청소년기까지는 여러 이유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꼭 준비하셔야 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설계한 기준으로는 1에서 30일 특약은 1만원, 1에서 180일 특약은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1일차부터 30일까지는 하루 6만원, 그 이후 31일부터 180일까지는 하루 5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1에서 30일 특약을 2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초기 입원 보장 금액을 하루 7만원으로 높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출생 이후부터 영유아기까지는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료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구성을 하시면 1인실 입원 시 추가로 입원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보장받는 특약이고 무엇보다 선천적인 질환 수술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실제 청구율이 높은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경증 질병 제외 특약까지 포함해서 최대 가입 금액인 50만 원으로 맞춰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 특약은 질병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종별로 나눠서 차등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1종 수술은 난이도가 낮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5종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 관련 수술이나 뇌, 심장과 관련된 중대한 수술은 보통 5종 수술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Q코드에 해당하는 선천성 질환 수술까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인 질병 1에서 5종 수술 특약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 6종이 추가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혀 유착증 수술은 기본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이 특약에 포함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태아보험에서는 단순한 질병 수술 특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선천성 질환 수술까지 함께 보장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순위에 들어가는 수술들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제 경험상 실제 청구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설계에서도 이런 수술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순위별 수술을 하나씩 보면서 현재 설계안에서 어떤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편도 절제술입니다. 자녀 10대 질병 수술 특약, 질병 수술 특약, 질병 1종 수술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2위는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입니다. 보통 소아 탈장 수술이라고 많이 부르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자녀 10대 질병 수술 특약, 소아 탈장 수술 특약, 질병 수술 특약, 질병 1종 수술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충수 절제술입니다. 흔히 맹장 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인데 9세 이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빈도가 높은 수술에 해당합니다. 이 수술은 충수염 수술 특약, 질병 수술 특약, 질병 2종 수술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4위는 심장 수술입니다. 소아기에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제 청구 경험상으로는 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을 받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특약, 어린이 심장 시술 특약,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 질병 수술 특약, 그리고 질병 5종 수술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총 1,75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장 수술은 수술 방법이나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적용되는 특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위는 순혈 및 구개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에서 보장됩니다. 기본적으로 200만 원으로 구성했고 임신 16주 이전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약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기를 꼭 확인하신 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5가지 수술은 실제로도 발생 빈도가 높은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장을 더 탄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약들을 중복해서 구성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만 보면 불필요한 중복 보장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들은 통계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 청구 경험상으로도 자주 접하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중복 보장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특약들은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들입니다. 조혈무 세포이식 수술 특약, 모야모야병 개도수술 특약, 인공화호 이식 수술 특약,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 각막 이식 수술 특약, 스쿨존 내 교통사고 특약, 의료사고 법률 비용 특약. 이런 특약들은 보험료 자체는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막상 해당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즉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이 좋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1억 원이고 대물 손해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30세 만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 특약은 누수 제외형으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실손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태아보험에서는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없는 상태라면 태아보험보다는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 화재 보험을 통해 준비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보험료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특약들입니다. 8가지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인데 장애를 보장해주는 특약은 이 특약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특약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족구, 어린이 특정 감염병, 그리고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 같은 특약들이 있는데요. 로타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를 해두시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특약들은 추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에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보험료 여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특약을 정리를 하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특약, 재진단암 진단 특약, 팔대장애 진단 특약, 이 세 가지는 여유가 되시면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특약들은 유행성 전염병이나 영유아기 감염 리스크까지 조금 더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가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특약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4가지 특약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2.5kg 이하의 미숙아로 태어나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미숙아로 출생을 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서 예상보다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진단받았을 때 1종부터 3종까지 나눠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발생한 질환이나 신체 부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데 1종은 30만 원, 2종은 100만 원, 3종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먼저 1종은 순환계와 근골격계에 대한 여러 선천성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심실중격결손이나 심방중격결손은 제 기준으로 실제 청구율이 높은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종은 근골격계, 소화기관, 뇌신경, 비뇨생식기, 감각기와 관련된 다양한 선천성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구개열, 구순열 역시 재기준 청구 사례가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3종은 근골격계 질환과 염색체 이상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다운증후군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인해 생후 1년 이내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니큐는 중환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병실보다 입원비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 특약 역시 필수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일당은 신생아가 니큐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이 큰 만큼 일반 질병 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보다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기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개인적으로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임신 10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가급적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미리 가입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은 특약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핵심은 충분히 잡으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태아보험은 절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설계안은 불필요한 특약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도록 구성한 설계안입니다. 이 설계안대로 준비하셔도 부족하지 않고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추천 특약들만 추가하셔도 훨씬 더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누가 관리해 드리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입 이후에도 보험 관리부터 청구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가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관리부터 청구까지 꼼꼼하게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가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험선생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